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안락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류 역사 99% 동안 우리 조상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불편함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단 0.03%의 시간 만에 지나치게 편안한 세상에 갇혀버렸습니다. 에어컨과 스마트폰이 우리를 구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생존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 편안함의 습격은 경고합니다.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고생시켜야만 할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우리 삶의 민낯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지독한 배고픔이나 몸이 부서질 듯한 근육통을 느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느낌을 피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버튼 하나로 음식을 시키고 손가락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얻는 이 삶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마이클 이스터에 져서 편안함의 습격을 읽으며 저는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의 답을 찾기 위해 문명의 이기가 전혀 닿지 않는 알래스카의 황무지로 떠납니다. 말이 좋아 사냥 여행이지. 사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행길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33일을 버티고 무려 40kg이 넘는 고기 뭉치를 등에 지고 걷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네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50대, 60대 선배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불편함은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게 당연했고 배고픔은 참고 견뎌야 하는 친구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너무 과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심리학적 실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사라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을 큰 문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항 검색대에서 위험한 물건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요원들은 퇴근하는 게 아니라 전혀 위험하지 않은 할머니의 뜨개질 바늘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진짜 생존의 위협이 사라지니 남과 비교하는 마음, 댓글 하나에 상처받는 마음 같은 가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너무 편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뜻이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리는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기름칠만 계속하고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엔진이 굳어버리죠. 저자는 따분함과 배고픔,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삶을 지배하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을 따분함의 사망 선고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멍하게 하늘도 보고 이런저런 공상도 하며 뇌를 쉬게 해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단 1초의 틈도 주지 않고 뇌의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이건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그 지루함 속에서 비로소 창의성이 싹트고 진정한 나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저자가 말하는 가짜헉이라는 개념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뇌가 주는 보상 신호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서 칼로리를 비축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지만 지금처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은 자가 포식이라는 놀라운 정화 작용을 시작합니다. 몸속에 낡고 병든 세포들을 스스로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것이죠. 쉽게 말해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대청소를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끔은 속을 비우고 몸이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고된 여정을 마친 저자는 마지막에 먹은 스테이크가 인생 최고의 맛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건 단순히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의 맛이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똑같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기보다 가끔은 찬물로 샤워를 해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배가 고플 때 한 끼 정도는 굶어보는 그런 작은 불편함을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책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삶에 의도적인 불편함을 초대하기로 말이죠.
편안함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깨어있게 만들 테니까요. 힘들어야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저자의 말이 유독 가슴 깊이 남는 밤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너무 매끈한 길만 걷다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사라지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넘어지게 마련이죠. 우리의 영혼도 적당한 굳은 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불편함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도전을 들려주세요. 그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